안녕하세요. 버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한국은행이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정답은 오늘 한은이 발표한 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시면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물가지수가 지금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모든 지표는 이 교집합적인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대체로 하반기를 지나면서 나오는 한국 경기 지표들은 미국 지표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미국이야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로망을 불태울 수는 있겠지만, 한국적인 상황은 전혀 이런 꿈조차 꾸기에도 지금 지표 자체가 상당히 험악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 면면을 들여다보세요. 전월 대비 0.3% 상승, 그리고 전년 대비 2.6%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눈에 딱 보더라도 2022년 거의 극상으로 치닫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추세였는데, 2024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다시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추이를 보더라도 이건 다시 뜀틀 위에 올라서서 점프를 할 요량으로 슬금슬금 올라서고 있는 기세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 중에 농산물 중심으로 다시 물가의 가격 태그가 바뀌고 있는 건데,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 압력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전체 물가를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7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에 다시 한 달 만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계절적인 기후 영향이라는 단순한 전제를 깔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워낙에 물가 추세 자체의 관록이 붙을 정도로 농산물 가격은 거의 1년 내내 높은 고점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걸 보면, 역시 생활 물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물가 수준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높아져서 공고해진 측면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지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석탄, 석유 제품 등등이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유가 불안 요소가 지금 잠재적으로 내재해 있는 상황인데, 유가는 지금 상당 부분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석유류 제품군에서 가격표가 위로 올라선다는 것도 좀 중동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생산자 물가 지수 중에 석유류 제품군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안정세로 가기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엄청난 변동성을 앞두고 있는 석유류 제품군이 이렇게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단단한 물가 안정세를 구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변동 요인이 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리스크인데, 분명히 9월이 오기 전에 사단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이 지금 간보기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상반기 같았으면 지금 나오고 있는 미국의 물가지수는 거의 주식시장에 하이패스를 깔아 놓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주식은 거의 날개를 달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장세를 쳐다보면 정말 개미 눈곱만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고, 유가 부분에서 다시 엄청난 변동성을 구가할 이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게다가 이 기술주들의 빅테크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서 미국 실업률이 정상적인 수치를 찍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마당에, 미국마저도 지금 물가지수가 그렇게 좋게 나와도 이렇게 금융시장 쪽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물가마저도 불안한 상태죠.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런 상황을 뚜렷하게 긁고 있는 거고, 그렇게 긁힌 물가지수는 고스란히 대외 변동 요소에 가장 취약한 석유류 제품군과 에너지 부분에서도 들썩거리고 있는 양상이라서 한은이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가뜩이나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행이 되니까 기준금리 인하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한국 분위기상 이게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집값은 꺾일 일만 남았는데 그것도 지난 1차 폭락의 양상보다 훨씬 파괴력 있게 내리꽂히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주구장창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너무 피로도가 심해. 집값이 뭔가 일정한 궤적상에서 움직여야 하는 건데 그동안 너무 이상한 궤적으로 갔던 거고, 이게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낀 호가 불장을 이룬 거라서 집값이 한번 빠지면 정말 호가는 한 번에 훅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가격 지지대, 아슬아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부동산에 어느 정도 지지대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경기지수, 그러니까 물가지수 외에 경제 여건의 가장 기저에 있는 움직임마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은에서 발표한 기업 심리지수 CBSI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전월 대비 거의 3%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이게 제조업 부분에서 이렇게 기업 심리지수가 훅 하고 빠진다는 건 상당히 견고한 경제적 톱니바퀴에 이빨이 빠져나간다는 건데, 솔직히 중소기업은 많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대기업 하기 좋은 나라란 그런 정평이 나 있는 건, 결국 대기업은 망해도 뼈대를 추스를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이걸 막아주는 쪽으로, 파산을 유보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최근에 이 티몬 사태도 거의 슬쩍슬쩍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소기업은 알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꼬로 박아야 하는 기업 환경 자체의 극악적인 난이도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제조업 분야는 기업 심리지수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아무리 코스피 대기업 밸류업을 시도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명한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구조라면 외국 자본이 관통해 들어올 수 있는 산업 구조로 인식이 잘 되지 않겠죠. 잠시 증시에 머물러 있다가 우회해서 달아나는 이 자본들의 총화가 바로 코스피 시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비제조업 부분까지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비제조업 기업 심리지수까지도 2.4% 정도가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전 산업 분야의 추세가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부동산 집값만 오른다? 이거 되게 해괴망측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무조건 집이 모든 자산의 증식 부분에서 압도적 차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환상을 국민의 절반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상승 가도를 달릴 것 같은 착시 현상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주고 있는데, 이게 결국엔 호가불장을 불야성처럼 정말 까만 밤을 하얗게 만들어 버릴 만큼의 이상야릇한 백야 현상을 만들어 놓는 거고, 아직도 집값은 거의 극강으로 오를 기세로 갈 거라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도 정말 위험지표를 극으로 끌어올리는 쇄도 현상인데, 이거에 발맞춰서 가계부채가 미친 듯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 소득 증가 차원에서 부채가 늘어버리면 건전한 레버리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자금의 지렛대를 들어 올려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 다른 산업은 다 죽어나가는데 부동산 집값만 올라? 결국에 이게 야로가 있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시장이 되어버린 거고, 죄다 부채로 때려 넣어서 만들어낸 인위적 풀장인데, 이거 물 빠지는 거 그냥 밑바닥에 코르크하게만 빼면 속절없이 수위는 아래로 빠지게 돼 있는 거죠. 딱 이런 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위적으로 물 가득 채워놓고 물 반 사람 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수위에서 아래의 코르크가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한은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와 기업 심리지수는 서로 다른 영역인 것 같아 보여도 향후 집값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세란 얘기입니다. 결국엔 집값이 내년까지 오른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 도대체 뭘 보고 그리 말씀을 하시는지, 본인의 바람을 시장 예상치로 투영해서 말씀을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죠. 이런 뽐뿌질은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꼭지나 상투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분상제 아파트, 특히 무순위도 잘 스캔을 해보시고, 엊그제 입공을 한 서울 무순위, 또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가 무려 10억 싸게 나온 케이스가 있던데요. 바로 DMC 센트럴자이. 여기는 규제사항이 거의 없죠. 비규제 지역이고 거주 요건만 서울시 거주자. 그리고 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서 곧바로 전세를 내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가를 대체할 수 있어서 결국엔 뭐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세대는 한 세대 84제곱 9평이고요. 가격은 7억 9천. 가격이 뭐 그렇게 뭐 싸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비강남권도 15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미친 분양가죠. 근데 거의 절반 수준. 자체 시세는 호가로 나와 있는 가격이 17억 정도 되고요. 10억이 좀 싼 편이고, 특히 전세를 줄 수가 있어서 7억에서 8억 정도의 보증금을 확보하면 거의 분양대금과 또이또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체크를 한번 잘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튼 집은 요즘 뭐 무리해서 샀다가는 그냥 경을 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큰 요즘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니 잘 이모저모 살피시고 크로스 체크 하셔서 선택지를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한은의 오늘 물가지수와 경제심리지표, 연말로 갈수록 집값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정표라 생각되기 때문에 분상제 혹은 무순위 쪽으로 걸음종이 잘 걸러서 지켜보셔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한은이 오늘 발표한 내용 다소 충격적이고요. 물가는 잡힐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오를 추세로 가고 있고, 심지어 기업 심리 자체도 향후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가능성 많고요. 집값이 나홀로 오르는 현상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결국엔 그 적나라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가을 초입으로 들어가는, 여전히 무더위지만 이미 우리 앞에는 가을이 서 있죠. 근데 그 가을이 정말 부동산 시장의 획기적인 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